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데일리 TV 초대석에는 아주 흥미로운 또 새로운 얼굴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제1호 공격수 1호 골잡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연이어서 2호 골잡이 2호 공격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우리 소개해드릴 분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민구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시연이라고 통칭되는 깨시연 대표 이민구입니다. 진보 매체에서 잘 안 불러줘요. 근데 우파 매체. 주필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는 오늘 저희가 우리 그 이민구 대표님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을 하나 이 대표님이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책 제목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그리고 부제가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입니다. 이게 출간이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서점에 깔렸고 그 며칠 전부터 인터넷 주문 가능했고 예약 주문 그렇습니다. 받았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제가 어제도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렸는데 책이 완전 완판이 돼가지고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잠깐 들렸는데 혹시 오늘 또 나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도 가도 여전히 매점 매대에 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책이 아주 그냥 시대의 공전의 히트를 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출판사에서 정확히 몇 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가는지 아니면 이재명 애들이 많이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이 책이 장영하 변호사님하고도 뭐 교류가 있습니다만 그거와 내용이 좀 달라서 요거는 이재명학, 재명학의 집대성이고요. 공부는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한테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권씩 보내드릴 참이고요. 이걸 보셔야 이재명의 어떤 포퓰리스트, 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었는지 꼭 보시고 유권자들이 꼭 보시고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을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민구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민주당 당적을 안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깨시연 깨인 시민연대가 정당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당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적을 가지신 적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네. 그 전에부터 진보 민주당 한 20년 넘게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대충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대학 때부터 이제 진보 쪽에 서 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나위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정당을 만들 때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문재인 특수부대가 출연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극렬, 강성, 대깨문 또는 갖은 멸칭으로도 불리우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세력으로 몰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쪽에서는 문파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문파라고 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영 내의 문제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제가 왜 저럴까? 특히 이제 진영 내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왜 싸우지라고 하는. 그게 가장 많은 궁금한 점이거든요. 사실 궁금하시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저희 진영 사실은 제가 이제 진영 논리를 깨버리겠다고 깃발을 드는데요. 이쪽 진영 우리 진영에서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재창출한다라는 거에 100% 동의하죠.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유권자 중도들에게 영업할 수도 없고 네. 부끄럽고 네. 또 후보가 뽑힌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지경으로. 네. 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 있는 거는 오점과 하자가 있어도 네. 넘어가고 네. 상대 진영은 작은 하자도 뭐 이렇게 확대하는 건데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 있습니다라고 저는 손 들고 있거든요. 네. 네. 도저히 이런 대통령 후보로는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네. 네. 이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이재명의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쟤네들은 같은 진영인데 또 문파라고 하는데 네. 예. 왜 이재명을 반대를 하지? 그냥 정권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저는 도저히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용납 안 되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 책에 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일장이 지금 말씀하신 진영 논리를 넘어 보편적 정의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지금 오랜 정치 생활의 진영을 하시면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저도 다시 깨어나는 네. 입장입니다만 제가 왜 안 되느냐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책이 있기 때문에 읽어주십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쌍욕이 있다는 거와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초 집회, 광주 집회, 부산 집회에서 쌍욕 풀 버전을 틀어서 네, 화제가 됐죠. 한번 난리가 네, 났었는데요. 예. 여러분 실제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쌍욕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전과 살면서 실수하고 전과가 있을 수 있죠. 너무나 파렴치한 전과. 지금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지금 진보 보수 중도 다 같이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 범 시민연대를 예, 조직해서 예. 저도 상임대표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이재명 설계자가 주범이다 네. 라고 하는 거 기타 등등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면 도저히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부끄럽다. 도저히 전 영어를 못하겠다. 아무리 우리 진영이라도 찍을 수 없다라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유권자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도 거의 33%뭐 이런 박스권에 갇혔는데 그 30% 중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극렬 세력이 분명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쭉 지켜보신 것처럼 보기에 참담할 지경으로 수준이 떨어져 있다. 지금 정책이나 비전이나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뭐 국가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거의 신변잡기나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 주제 같은 얘기만 계속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판을 이렇게 끌어간 건 이재명의 원인이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후보 등록이 된 자가 아닙니다. 된 자가 아니고 후보 교체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력들이 진보 내에는 아직도 있다. 네. 뭐 후보 등록이 이제 2월 초에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고발인이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고 이병철님의 녹취를 제가 받아서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뒤에 차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것만 이재명의 고소 고발 건이 40건이 넘어요. 네. 네. 근데 살면서 고소 고발한 두세 건이면 굉장히 살기가 귀찮고 그렇죠. 어렵고 예, 이렇거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고소 고발이 40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선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법 위에 존재하죠. 네.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은 뭐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기타 등등 해서 또 민주당도 저를 무고 또는 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네. 기타 등등 저를 걸어놨고 예. 굉장히 속상하죠. 제가 지지했던 정당이 저를 구속 수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 희망이 없다. 물론 저 때문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지난 수년간 봐왔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저는 회의가 있고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네, 네. 이거는 지금도 끝까지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네. 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깨어 있는 시민 연대당은 언제 만드신 건가요?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 때 예. 연동형 비례정당이 출범할 때 예. 제가 민주당에 타진을 했어요. 예. 이걸 안 만들면 위성정당을 안 봐. 그때 이제 저쪽 진영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민주당 안 만든다고 그랬었죠. 예,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20몇 석을 다 가져가게 네,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예. 그래서 정치인이 전혀 없는 네. 시민들로만 예. 정당을 시작했고 유일하게 이제 그 당시에 대변인을 하셨던 성남의 시의원 유재호 의원만 네. 한번 정치인이라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 저희가 연동형 비례 때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는 도중에 정당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긴 합니다만 열린민주당이 한다고 나왔어요. 네, 지금 최강욱 사라졌죠. 합당한- 예, 사라졌습니다. 예. 한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또 예, 만들어져서 예, 거기는 이제 다 위성정당이죠. 예. 열린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네. 다 들어가지 예,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네. 저는 시민정당으로 남을 생각이고 네. 그래서 연동형 때 만들어서 작년 4.15 총선 때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서 네. 남녀 후보 둘을 해서 출전을 했죠. 네. 아주 긴 투표지에 저희가 기호 20번이었습니다. 아, 20번이요? 예. 어느 구에 지역구에? 비례정당 비례 비례를 둘 냈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열린민주당이 4석 가져갔고 네. 도시당이 다 가져갔고 네. 저희는 팽 당했죠. 예. 그래도 뭐 후회는 없고요. 네. 결과를 여러분이 보시면 결국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예. 진보 시민정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네.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예. 여러분에게 아마 총선 지방선거에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존재하고 그 이름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예.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사건의 규정을 먼저 제가 하고 네. 갈게요. 예, 이게 예. 여러분들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고발한 내용은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허위사실 공표는 중범죄가 아닙니다. 벌금형인데 물론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고발은 간단하거든요. 이재명이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기라성 같은 변호인단 30여 명을 2억 5천만 원으로 썼다. 네. 저는 이게 허위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김경수를 한때 지지했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 건으로 네. 변호사비 6억을 쓰고 네. 집을 팔고 네. 오갈 곳이 없어서 지금 감옥에 가신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집을 팔아서 집을 팔았습니다. 한 건으로 6억을 변호사비. 김경수 지사가요. 예. 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김경수는 한 건으로 집 팔고 교도소가 있는데 예. 이재명은 2년 반이 되는 대법까지 가는 사건에 예. 30명 변호사 물론 김현장도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유수한 로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고발한 거고 물론 네. 저희가 고발장에
100억 추정한다라고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깨시연에서 저희 고발할 때 실제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 정도 돼야 상식에 맞는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고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회 때마다 주장하는 건 수사하라가 아니고 기소하라입니다. 아, 기소하라. 왜냐,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예. 여기는 2억 5천만 원 썼다고 하는데 예. 여기 30여 명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임계약서와 통장. 예. 저는 수원지검이 압색을 다 했고요. 예. 세무서도 압색을 했기 때문에 예. 들여다 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 묘한 게 쌍방울을 또 예.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제 거는 쌍방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2억 5천만 원을 썼다는데 예. 몇 군데 까보니까 2억 6천, 3억, 4억 나오면 예. 기소하면 됩니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음. 아마 뇌물죄와 김영란법 고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건이고 중요하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네. 그 2억 5천만 원 조사해봐서 수임계약서나 영수증을 들여다봤는데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 10원이라도 넘으면 그때부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네. 기소하라이죠. 네. 기소하라. 근데 기소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네요. 진짜. 그때 이제 그 기간 안에 2억 5천만 원 기간 안에 네. 지금 와이프죠. 김혜경, 소위 말하는 해경궁 사건도 그 기간 2억 5천만 원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또 그 재밌는 게 그 사건은 저희가 핵심 인물인 이태영 변호사가 김혜경 사건을 변호했거든요. 네. 주풀님 잘 아시지만 부장검사가 네. 옷을 벗고 네.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첫 번째 사건을 수입하면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뭐 한 형사 사건이고 중한 사건이면 3, 4억 넘게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3, 4억이라고 하시는 분도 뭘 계시고 예. 예전에 네이처 퍼블릭 같은 데는 기소중기나 집행유예나 보석에 100억을 배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관의 첫 사건은 예. 굉장히 근데 그게 김혜경 사건이 이태영의 전관 첫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전체 기간에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의심의 출발이었고요. 네. 이런 의심이 있는 중에 돌아가신 이병철님이 네.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태영 변호사와 관련된 녹취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신 그 네 번째 그 이재명 씨 주변에서 네 번째 돌아가신 분이 이병철 예, 씨고요. 이병철 씨죠. 그분은 원래부터 어떻게 아셨던 관계세요? 저희 그분은 진짜 거기는 민주당만 20년 했습니다. 당원 20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예. 근데 민주당에서 제명됐죠. 무슨 이유로요? 녹취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 녹취가 왜 수면 위로 떠올랐냐가 재밌습니다. 네네. 이재명 측에서 고 이병철님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녹취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저희한테 녹취를 제공하고 제가 고소고발하기 이전에 네. 자기도 이제 녹취를 들어보니까 이태영이 현금 3억과 CB 2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화를 오고 가니까 네. 페이스북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썼어요. 시발이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 페이스북에 쓴 게 시발인 거. 그렇죠. 그걸 이재명 캠프 쪽에서 보고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님 입장에서는 고발을 당했으니 증거로서 이런 녹취가 있다라고 경찰서에 처음 들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자기가 네.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다. 네. 그걸 가져갔더니 또 경찰은 녹취를 해오라고 또 돌려보냅니다. 녹취록을 해와라. 네. 들어는 받고요. 풀어서 이제 쫙 해와라. 절차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변호사가 같이 일하는 이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고 이민석 변호사님 요즘에 같이 열심히 이민석 변호사님도 깨시연 당원 아닙니다. 당원 아닌데 예, 같이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아신 분이고 네. 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네. 법적 지원을 하시는데 네. 근데 거기에 가서 녹취가 저한테 오는 계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측에서 고 이병철님을 의 글을 허위사실로 공표하지 않았다 고발하지 않았다면 네. 녹취는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사연 그렇게 되니까 음. 어쨌든 뭐 이병철님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듣고 녹취를 받고서 채 일주일 남짓해서 저는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고발 첫 고발이 언제쯤이죠? 대략 시기. 그게 민주당의 최종 경선 한 3, 4일 전일 겁니다. 아 최종 경선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네. 그게 작년 아니죠. 그래도 작년 그래도 10월 작년 10월 6일 예, 7일쯤 예. 되거든요. 네, 작년 가을 정도네요. 이게 제가 고발한 시점 때문에 네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또 걸려 있습니다. 아 저쪽이 지금 또 그 예, 제가 이제 게 경선 최종 개입에- 경선 아. 개입에 영향을 주려고 예, 3, 4일 전에 했다. 예, 예. 그래서 시민 경선인단의 결과 유명한 28대 63의 그 결과 마지막에 굉장히 그 이낙연 후보가 확 뒤집혀졌잖아요. 그거에 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아, 그럴 인물이면 아, 그 전에 음, 제가 고발하기 일주일 열흘 전에 해서 2차 경선도 영향을 끼쳤겠죠. 네, 네, 네. 예. 그것도 제가 일단 걸려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중구난방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할 말이 너무 괜찮습니다. 왜? 많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네. 가시면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잡한 사안인데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요. 네, 일단 검찰이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기소하면 되고 네, 그 돈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는 다른 건이다. 뇌물이나 김영란법으로 넘어간다라는 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 이병철님이 녹취를 저희한테 줬고 또 제가 이병철님하고 같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네, 네.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점이거든요. 그러시겠네요. 엊그제 창원에 모셔놓은 곳에도 네. 제가 인사를 갔다 왔는데 100%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네. 이병철님 돌아가지 않았다. 스트레스 안 받으셨겠죠? 당연하죠. 네. 지금 죽음에 대한 의문도 있으시고요. 네. 여러 가지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려지고 합니다만 의학적 또는 부검의 결과도 아직 안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 예. 극도의 스트레스와 또는 위협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안 들어가신 거고 그렇죠. 부검과 의학적 소견에 관계 없습니다. 그 대동맥 파열과 심장마비가 네. 일단은 예.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대동맥을 파열시킨 원인과 예. 심장을 마비시킨 원인은 의학적 소견과 관계없이 예. 저는 이재명 측의 압박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위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동맥이 파열되고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개인 유튜브가 있습니다만 저를 위협하는 녹취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으로 네. 저를 욕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병철한테 안 갔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병철의 글을 보면 그 따님들의 사진을 네. 보냈다는 것도 있고 아, 저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네. 똑같이 예. SNS에 우리 두 딸 이름을 거론한 글이 있어요. 아하. 제 두 딸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아이고, 있습니다. 네.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협박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기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데 네, 네. 저는 100% 있다. 왜냐하면 내경을 보면 네, 그 네.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욕설가 있는데 제가 제 유튜브 깨션 TV에 욕설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왜 올렸냐면요. 네. 웬만하면 못 들은 척 하는데 네. 그 이재명 결사대라고 하고 욕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이재명 결사대인데 아 거기에 그 네, 욕을 한 사람이 널 죽여버리겠다. 예. 이렇게 한 어라?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결사대가. 이재명 결사대라는 표현이 정말 묘하네요. 묘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개를 아예 오픈해서 했고요. 물론 예. 이번 주에 고소를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전화를 한 사람을 핸드폰으로 했는 전화번호가 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핸드폰이 뜨는데도 번호가 뜨는데도 그리고 또 한 번 또 합니다. 한 번 또 그렇습니까? 합니다. 엊그제 아, 또 합니다. 그 사람이 같은 동일인이요? 같은 사람인데 뭘 믿고 그렇게 할까? 뭐 대단하네요. 대단들 하죠. 그래서 이병철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문기, 유한기, 대장동 관련된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네. 그때만 해도 뭐 내일 같지 않았죠. 이재명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말고 차라리 진실규명에 힘을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네. 그리고 사망 전에 제가 제일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아, 사망 전. 예,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먹고 헤어지면서 월요일 화요일 날 보자. 네. 전 금요일 날 저랑 헤어졌고 토요일 날 아마 문자를 주고받으신 분들은 계세요. 근데 같이 대면하고 식사하고 한 건 제가 마지막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안실에서 뵙게 되는 네, 예. 정말 참담하죠. 근데 그런 분이시고 협박 공갈도 분명히 받아왔고 또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아마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은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세력들하고 싸우는 데는요.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저희 어렸을 때 지금 때가 2022년인데 불구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역사가 그거 보니까. 퇴행하는 듯한 예. 느낌이 들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신변을 경호 붙여라 혼자 다니지 마시라 네, 예, 뭐 이런 예. 말씀도 주고 하시는데요. 진짜 가끔 살짝 겁이 나죠. 네, 예. 왜냐면 같이 계셨던 분이 뭐 실제로 건강하셨고 체격도 저보다 좋고 뭐 이러신 분인데 하여튼 옆에 분이 돌아가시면서 야 이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겠네요. 저도 이제 가족 노출을 잘 하죠. 우리 이제 저도 애들이 다 커서 네. 하지만 걱정이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그렇죠. 빨리 끝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델리 초대석에서 지금 시리즈로 우리 장기표 선생님 모셨고 네. 그 대장동 그거 지금 같이 공동으로 상임 대표 하시면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장기표 선생님하고 네. 같이 상임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장영화 변호사님도 저 모셔가지고서 얘기를 듣고 이어서 지금 예. 다 지금 이 세 분 다 이 이재명 공격수들을 위해서 지금 공격하시는데 막 최일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다시 이제 좀 책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서 이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책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동영상 한 편 보시고 가겠습니다. 쌀을 털어놓다 울먹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제 바로 성남에 이재명 후보가 가서 성남 그 상대원 시장에 가서 뭐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뭐를 했고 뭐 하면서 눈물 콧물 하면서 흘리면서 엄청난 그 연기를 예. 명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이 불행한 과거 가족사 뭐 이거 다 그만 파우쳐라 뭐 쫙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넘어가실 분도 있지만 또 안 넘어가실 보면서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가증스럽게 연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 책을 보면 2장에 보면 바로 그냥 첫 번째 1장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 보편적 정의를 향해서
이렇게 쓰시고 예. 2장에 가시면 이재명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쭉 하시면서 8가지의 의혹을 지금 쭉 제목을 해서 예.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그 본부장이 이재명 거짓말 시리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소스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제 책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신 걸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울면 집니다. 아 그런 예, 일단 우는 사람은 지는 거고요. 예 예. 지기 때문에 우는 거겠죠. 네네. 오랜만에 큰절을 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지금 국힘당 쪽에서 큰절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과거 예예. 그 큰절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예예. 지금 저희 진영에서 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꽤나 몰리고 있구나. 물론 캠프 내부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다들 엉망이고 네. 메시지도 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김건희 문제 소환해서 하는 거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는 거 보면 그렇고 근데 가족 이야기 저지는요 여기 이제 책에 썼습니다만 이재명의 과거 또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유권자들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국민들 스스로 구별해 나가기 시작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재명의 슬픈 가족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꺼낸 거 아니고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광 팔면서 다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뭐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다, 뭐 아니면 뭐 참혹한 과거를 했던데 그게 저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저는 쓰레기통에서 썩은 사과를 주워 먹는 과거가 있는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 저는 뭐 기쁘질 않아요. 네. 그걸 이제 그런 걸 팔지 마라. 가난팔이 네. 하지 마라. 예. 아주 가난해서 이거는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할 때 산업화 때 다들 힘들 때 할 때 지금 아이들한테 뭐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다. 가난해서 가난팔이하고 가족들의 장애인 팔이 이런 거 가지고는 동감을 얻을 수 없다. 네, 네. 관심도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제 저도 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저건 쇼다. 네. 연기를 참 잘하세요. 예,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 주권자들이 보는 눈이 이제 연기를 보는 눈이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상급이 되지 않았나요? 이제 제가 어제 보고 아시겠죠? 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진보가 조금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념 사상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이제 아스팔트위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그 전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저는 진보가 그래도 좀 세련된 걸 추구하고 네, 네. 보수는 품격을 추구한다. 네. 이제 외적으로 봐나 예, 저는 예. 이렇게 이런 걸 보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세련된 게 일도 없고요. 네. 이재명 좀 천박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내놓고 하기에 굉장히 속된 말로 이제 뭐 얼굴 팔려요. 쪽팔린다는 표현처럼 좋은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업을 뛰어다닐 수만큼 괜찮은 후보들도 이재명 빼놓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네.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은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 책이 이제 이미 저희가 출간을 했었어요. 아 그렇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원고를 가지고 가니까 출판사에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나중에 세무조사 당한다, 예. 죽는다, 예. 그러니까 보복당한다라고 네, 하는 예, 예. 이게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집 발간 형식으로 저희가 천권 해서 여의도에 뿌린 적이 있거든요. 아 정책집 형태로 그냥 예, 묵가지로. 네, 묵가지로. 네. 예, 그래서 못 하고서 있는데 네. 장영하 변호사님 책이 이슈가 되고 출판사에서 자신이 생겨서 아 용기를 얻었군요. 예, 네. 뭐 우리 진영이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진영이 아닌 분이 네. 야 그것도 하자 네. 하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나온 겁니다. 장영하 변호사님의 뭐 책은 뭐 좋다는 건 이재명 알기 좋은데 민주당에서 그게 배포금지 가처분을 해주는 바람에 예.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대박이 났어요. 우리 걸 안 해주네. 우리 것도 저희 것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민주당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마 호되게 당해서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꼭 좀 읽어보시라.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서 제가 뭐 다 물어보는 시간이 안 되니까 예.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재명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가짜라는 건 다 세상이 다 아시는 거고 정과 사범이라는 것도 다 아는 거고 이재명의 패륜과 쌍욕도 다 아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의 전력 중에 박스 떼기 조직의 회장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이게 이제 이게 잘 안 알려진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선거 관련해서 네. 저희 당내 선거 우리 진영 내 선거 때 네. 소위 말하는 박스 떼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힘당도 이번 여러분 당내 경선을 보시면 네네. 조직표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권리당원의 표가 승패를 갈랐고요. 네, 네, 그렇죠. 시민경선하고 달라. 근데 권리당원이라는 게 6개월 정도의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이 딱 끝난 이후에 당비를 안 내는 권리당원들이 수만 명입니다. 아 경선이 끝나면 안 당비를 안 내죠. 내요?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예. 1,000원씩만 내도 권리당원이니까 6개월 6,000원을 누가 내줬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이제 당내 대표적인 어. 권리당원을 만드는 방법이 조직, 있군요. 예, 조작의 예. 가장 1번이죠. 예. 이 박스떼기와 이게 그게 비슷한 조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6,000원 1인당 6,000원 6개월 1,000원씩 하면 6,000원 미리 내주는 그렇죠. 조직 그걸 박스대기라고 예, 표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죠. 그 이제 박스떼기 남의 이름도 갖다 쓰고 예. 뭐 주변에 핸드폰도 해서 근데 당비가 이제 6개월이면 6,000원이니까 네.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네요. 10,000명 하는데 뭐 5만 명, 10만 명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00원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10만 명이면요 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제가 6억 밖에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화천대유를 보고 나서 이 말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화천대유를 보고 나서 그 돈이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100만 명이 뭐예요? 1,000만 명도 하겠네.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네. 권리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이 예. 박스떼기처럼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당심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누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했는지 이제 진영 내부의 문제를 저희가 네. 써놨다.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 그래도 국힘당은 상대적으로 경선 과정은 투명히 잘 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예,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4위 또 걸려서 네. 굉장히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도 매주 토요일 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네. 그 경선을 다시 무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박스떼기 떼기에 조직에 관련된 거군요.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제 성남 시정 뭐 시절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거를 8가지 항목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예. 그 중에서 다 얘기하기는 오늘 시간 좀 그렇고 마침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그 예. 질문을 했어요. 국정원 관련해서. 그거 좀 한번 소개를 좀 요거 이 저희가 이제 책에 썼긴 합니다만 저는요. 네.
예전부터 그 국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 이재명.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네. 예? 또는 뭐 독침의 위협이 있었다. 예. 그죠? 근데 모든 이야기를 하면 국정원에 배후가 있다. 이 소송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을 대상으로 이제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고 네. 소송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어제 여기 이제 글에 그런 적을 썼습니다만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렇죠. 예. 전매 특허예요. 예, 어제도 예, 저게 예. 이제 딱 피해자 그래서 코스프레지 예, 않습니까? 상황에 몰리면 코스프레.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뭐 그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예. 국정원 또는 살해 위협, 예. 독침, 권총도 보았다는 말을 어서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예. 우스운데 진영 내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뭉쳐 나가는 데는 영향력이 좀 있다. 근데 국정원을 고발하고요. 국정원에서는 결국 패소합니다. 네, 네. 권한 내 국정원의 행위였다. 네, 네. 그런데 묘하게 비틀어서 굉장히 탄압을 받은 듯한 그런 어제 한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날 장영화 변호사님도 출연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재명 씨 주특기가 네.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과 그 문제에 관해서 발생한 시점의 선후 관계를 뒤바꿔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특이죠. 예, 네, 그 전면- 가족들이 정신병원을 입원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가족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 시도한 한참 뒤의 일인데 네. 마치 그 가족들이 먼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말을 바꿨는데 이 국정원 문제도 그런 건데요. 지금 맞습니다. 얘기 보면은 자기가 내곡동 안기부에 구속된 친구를 위해서 매일 접견 투쟁을 하다가 독침과 권총으로 위협받았다는 얘기를 인스타그램에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곡동 안기부는 한참 후람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시점이 다릅니다. 예, 예. 내곡 남산에 있던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한 건 1995년 9월인데 이 그 내곡동에도 가기 이전인 그 자기가 했다는 그거는 그 전에 그러면 내곡동에 안기부가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곡동에 간 것처럼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쓰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 부인이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경우로 가고 소시오패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어디 시민단체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할 때 장영하 변호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연단에 저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쓰레기 같은 대선 후보다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장영하 변호사님이 정정을 하십니다. 네. 쓰레기다 이렇게 정정을 하셔서 저희가 배꼽을 잡은 적이 있는데 장영하 변호사님도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예. 오래되죠. 예. 이재명과 대단하십니다. 예. 투쟁을 하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랑 연대를 하고 있고 또 뭐 재밌는 건 아마 제가 여기에 뉴데일리에 나가서 이것도 이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겠죠. 네. 제가 가세연을 출연한 거 가지고 무지한 공격을 받고 있고 네, 네. 또 얼마 전에 그 김건희 팬카페 네, 네. 건사랑이라는 카페에 그 항목에 깨시연 연대방이 있어서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예, 들어가서 인사말을 하나 남겼더니 예, 예. 공격이 또 엄청납니다. 내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세연이라고 하는 데를 나가지 말라라고 욕하시려면 우리 진영의 그 뚜껑 열린 공감 TV나 이런 것도 같이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 예, 우리 쪽은 다 괜찮고 상대 진영은 나쁘니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요. 진보 보수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제로 제가 주장하는 거를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제가 스피커 큰데 나가는 것까지 말리려고 하면 너무 우습잖아요. 부끄럽고.
그리고 건사람 같은 데도 가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제발 진영률을 깨시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변에 사는 분이에요. 저희랑 같이. 아, 왜 저를 보고 막 그렇게 진영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 악마 프레임, 나쁜 놈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제가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진영 이렇게 조중동에서 저를 불러줍니까? 안 불러주잖아요. 안 불러줍니다. 불러주기는커녕 죽이려고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뉴델리나 조금 이제 보수적인 매체나 이런 데서 깨있는 시민연대가 왜 저러는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거에 굉장히 고맙다. 근데 왜 우리 진영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 저기 이민구 대표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서 다 대통령 만드는 일조를 하셨고 또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문파의 일원이셨다고 본인이 딱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현 여당의 집권을 했던 소위 진보 진영의 쭉 메인스트림에 쭉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이다. 그냥 민주주의 적이 아니고 다시 등장한 새로운 적인데 희대의 포퓰리스트다라고 공격을 하면 그 자기의 내부 비판을 수용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창피해서 도저히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진보가 좀 먼저 바꿔보자. 예. 이게 이제 이 스탠스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쓴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아버렸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가만히나 있지. 저희가 비판하고 이의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진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게 너무 심한 정도가 선을 넘었어요. 뭐 그런 거에 위축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진영에 갇혀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이걸 팔겠다고 다 뭉쳐서 집권 민주당이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보겠다고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민구 당대표님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된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기도 하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잡겠다라고 제가 시작을 한 거고요. 저쪽 진영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되는 후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죠. 네네. 그런데 저한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 윤석열 지지자냐 국힘당이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편향된 시각이죠. 그건 내일이 아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을 걸러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할 텐데 그렇다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느냐? 그건 또 아니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안 보여요. 되죠. 예, 예. 왜냐하면 몇십 년 살아왔기 예, 때문에 예. 국힘당을 지지할 수는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진영 내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고 싶고요. 보다 훌륭한 후보였으면 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희 문파라고 하는 소수 집단의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치열한 싸움, 내부 싸움이 훨씬 치열하죠. 네네. 그렇죠. 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있고 쟤네들이 왜 저런 목소리를 내고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신다.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더 크게는 이번 기회가 정말 새로운 시민들이 정치에 좀 관여를 해서 기존 양당 구도에서 진영놀이를 좀 깨고 서로 잘하는 건 박수 치고요. 네. 서로 못하는 건 진영 내에서
상대가 우리 까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까는 걸 두세 배 더 세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그 엊그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되고 자기는 감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에 앉아도 가야 되고요. 예. 검찰은 아마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건이 넘는 고소고발건이 있는데 어떤 걸로 먼저 감옥에 갈지 검찰도 고심 중일 거다. 예. 없는 죄로 어떻게 보냅니까? 있는 죄만으로도 차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민단체 때 보수분들이 불러놓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건 바보다. 네. 지금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 공격,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자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팀에서 정권 교체인데 이재명도 정권 교체를 한대잖아요. 네. 네. 그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재명은 점점 더 악랄하게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할 텐데 네. 네. 그건 아미가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재명을 잡는 데는 이재명 건만으로도 차고도 넘친다. 이제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재명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우습잖아요. 같은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하나하나 용납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 돈, 뭐 저희가 그런 거 말하고 뛰는 세력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나은 후보,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가 있다면 진영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유권자를 선택해 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저희는 저희 진영에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오랜 동안 진보 진영 활동을 하셨으니까 좀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5선씩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다음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세 군데 종로를 비롯해서 세 군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 그 586 그 용태론에 대해서도 뭐 개혁을 뭐 하겠다. 그리고 그놈의 그 내로남불의 전형인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재명의 측근들인 뭐 7인회 사람들이 임명직에 안 나서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보 진영의 이런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완전 코너에 몰린 것 같이 보이죠? 예, 저는 그런 판단을 코너에 하는데. 몰렸고요. 사실은 그 지역구 무공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중간에 한다 안 한다만 하다가 오늘 결국 안 한다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이제 뭘 정치라는 게 선이나 악이 선악 구별은 아니지만 코너에 몰렸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선에 소위 말하는 사고 지역구를 끼워 넣는 게 득표를 하는데 유불리를 계산한 거죠.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거 뭐 이규민 같은 경우에 이재명의 직계, 안성 같은 게 직계인데 자기 직계 그 7인에 들어가 있는 애 아닙니까? 예. 이규민 의원 지역구도 사고 지역이니까 네. 거기에 또 자기 밑에를 넣고 선거를 하기는 부담스러웠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일 테고요. 저는 이제 코너에 몰렸다. 7인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받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줘야 뭐 임명직을 받든 말든 한데 저는 이재명 정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은 3선 이상 뭐 연임 못하게 국회의원 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은 그 전에도 이제 있어 왔는데 과연 니네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멍까치지 마라.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오늘 여러 가지 송영길도 자기 대선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상호도 안 하겠다고 정리를. 사실은 다들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빠지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죠. 그래서 586 운동권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쪽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한테 예. 기회가 되면 만나서 술도 먹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586 운동권 세대가 그냥 다 욕을 먹을 정도 될 만한 세력은 아닙니다. 공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정의로웠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네, 네. 그걸로 훈장처럼 살아왔고 네. 따뜻하게 살아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30년 동안 진보의 리더라고 살아왔는데 겨우 이재명 따위에 같이 종지부를 인생 종지부를 이재명으로 찍는 거에 대해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진보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어떻게 이재명으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서 마감을 하려고 하느냐. 자존심이 상하시는군요. 지네는 부끄럽대요. 네. 안 돼. 그럼 왜 그래?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이 대표 몸만 가 있어. 사실은 그들도 부끄러울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뭐 에피들 좀 몇 개 있습니다만 부끄럽다. 부끄럽다. 우리 이민구 대표님도 그럼 586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저가 80학번 나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딱 586 세대에 해당되시는데. 네, 저희 때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86 노태우 86 이렇게 네, 지나오고 했으니까 예.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운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가면서 586, 386, 486, 586 예, 이제 예. 686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참 자랑할 수 있는 수치가 자꾸 줄어서 네. 지금은 부끄럽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런 소수이긴 하지만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을 하시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욕되게 끝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어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명예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아유, 같은데. 예, 그 주필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 안 하면 쪽팔려서 합니다. 네. 뭐 다른 이유 없고요. 저보고 뭐 정치 선수할 거냐, 뭐 어디 출마할 거냐, 뭐 이런 데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 당이 만들어지면서 작은 바람은 시민정당이 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식적인 시민, 깨어있는 진보, 깨어있는 보수, 네. 전부 다 좀 뭉치는 계기가 제가 하는 유튜브 댓글창이 요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영이 깨졌어요. 예. 진영이 깨져서 거기 이제 윤석열 지지자도 들어오고 뭐 문파도 다 섞여서 저희가 아마 많은 유튜브들 중에 댓글창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이면 유권자 여러분 당할 만큼 당하지시 않으셨어요? 이제 당할 만큼 당했다. 정치인들 또는 그 진영 양당 정치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투쟁이나 책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이 시기에 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거는 역사의 퇴행이다. 퇴행이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 최루탄 난무하던 시절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이렇게 의문사가 생기고 뭐하고 그런 것까지는 그럼요. 없었잖아요. 예, 참. 맞습니다. 이 책의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해서 마지막에 이 책은 사실 두 분이 쓰셨네요. 이민구 대표님 말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최솔빛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메인 저자시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분 이력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서강대학교 나오시고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서강대 하시고 지금 해외에 계셔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데요. 사람사전 시애틀 모임 이제 이분이 저와 같이 하시면 다 소위 말하는
극렬 문파들이시죠. 예, 예. 이분도 문파셨는데. 야 대단한 문파시죠. 예. 페이스북에 네임드라고 하시는 분이고 예. 페북을 많이 쓰시고 네. 책도 내신 분이고 시집도 그렇네요. 내셨습니다. 예. 근데 필력이 대단하셔서 예. 거의 대부분의 집필은 실제 책을 내시고 시인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필력으로 거의 메인 다 쓰셨고요. 저는 숟가락을 좀 얹었고 이분의 글솜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했고요. 대장동 게이트 범시민연대 상임대표 또 깨시언 TV 운영하고 있고 4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는 깨있는 시민연대당 당 대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정말 선거에 관심이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재명을 비난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네. 선거 개입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예. 왜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집권당의 대선 후보인데 예. 왜 다 입을 다무느냐 예.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지. 네. 뭐 집권민주당의 뭐 대선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하도 선관위에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이 책 제목처럼 민주주의의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이민구 대표님이나 최솔 저자 같이 공주하신 최솔비 씨가 말하는 건 새로운 적, 시대의 포퓰리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사를 봐도 히틀러도 합법적인 민주주의를 가장한 제도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남미에 흥하는 그 포퓰리스트 정권도 다 민주주의의 이름과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최솔비 씨가 그냥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고 새로운이라는 이 형용사를 앞에다가 붙이신 거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그거를 강조하시려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재명의 워딩 중에 날치기라도 하라라고 민주당에 네. 여러분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선 후보 입에서 날치기라도 해라. 이제 법안 통과를 날치기라도 해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의 적인 거죠. 오늘 본인의 워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외 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이다. 네, 저는 우리 대표님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젊은 시절부터 586 세대 이론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투쟁 끝에 얻은 민주주의가 새롭게 나타난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라도 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좀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재명학의 정말 총 결정체다. 제가 집권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딴 거 가지고 공부하고 뭐 리포트 쓰지 말고 이걸로 해라. 이거 제가 곧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아, 예,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또 뉴데일리 이렇게 불러주실 때 사실은 살짝 고민도 좀 했고요. 아, 예. 하도 그냥 뭐 지랄들을 했으니까 그래도 주필님 좀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진보 뭐 우리 소위가 진보 보수 이렇게 하고 뭐 또는 좌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그럼요. 이게 소중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대동세상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